그래서 이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모발의 구조는 좀 심플하게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모발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속안에 있는 부속기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좀 둘로 나눠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발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털이 났을 때 우리가 머리카락을 딱 뽑아보면 끝에 혹시 하얗게 보였던 부분 보이시나요? 그 하얗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모낭 주머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피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뿌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기점으로 했을 때 피부 밖으로 보이는 우리 그냥 머리카락 이거를 모간이라고 해요. 기둥 관자를 써서 그냥 모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뽑았을 때 하얗게 된 이렇게 약간 묻어서 나오는 어떤 세포들 이런 것들 그 부분, 그러니까 피부 속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모근, 이제 뿌리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는데요. 모근에 대한 구조가 다르고요. 모관에 대한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머리카락의 구조는 똑같지만 이 형태, 이 안에 있는 부속기관이 이제 피부 표피 안에 있는 기저층, 뭐 투명층 이런 것처럼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나눈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이제 보면은 모발은 피부 속에 있는, 그쵸? 피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속에 있는 거를 모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피부 밖의 모간,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모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근부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피부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유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유두처럼 생겼죠. 이렇게 약간 젖꼭지 같이 생겨서 모유두예요.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모유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약간 전구 같이 생겼죠. 이거를 우리는 모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모유두라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얘네 동그라미가 있고요. 얘네가 이렇게 파져 있는 이렇게 씨앗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얘네가 똑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멍이 황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탈모가 되고 또 다시 이 모유두를 통해서 떨어져 나간 모유두가 또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유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포함된 것들을 모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구멍이 있는데 이건 되게 깊이 들어갔지만 사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아보면 그 하얀 부분, 끝에 하얀 부분이 뭐 굉장히 길진 않잖아요. 그 부분의 깊이만큼 이렇게 구덩이가 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여기 모낭처럼 주머니 낭자를 써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모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잇모근에 대해서 배웠죠. 소름 끼치는 거. 이게 잇모근이 이렇게 맞닿아 있죠. 피부에. 그래서 얘가 짧아지면 얘네들도 짧아져서 털이 세워진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약간씩 그림이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모구가 있죠. 모구 보이세요? 전둥처럼 생겼다 해서 모구예요. 근데 모구의 이 안쪽에 보면 모유두랑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여기는 동그란 건 모유두인데 이 모유두 안에 이제 모모세포도 있고 중요한 멜라닌 세포가 다 들어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보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닿아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결국은 이 모유두가 모세혈관에 많이 닿아 있어야만 탈모가 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마사지가 이 모세혈관의 흐름을 좋게 하고 압력을 줘서
이 모모세포가 이 모세혈관에 닿아지면 영양분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머리까지 가지겠죠.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또 마사지를 하면서 아로마 오일을 도포한다던가 그 기능과 마사지 지압의 기능이 부과돼서 같이 합산돼서 이제 모발 탈모를 예방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세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유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정구 모양의 모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걸 다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낭자를 써서 모낭, 그리고 옆에 중간쯤에 붙어서 털을 세우는 근육인 털세운근. 이거는 옛날 이제 한문이고요. 임모근이고요. 기모근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를 털세운근이라고도 해요. 그냥 쉽게 털세운근. 이렇게 이런 조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도 똑같은 피부잖아요. 두피도. 그러다 보니 옆에 피지선이 있죠. 그래서 피지를 내보내서 적당하게 윤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모낭, 제일 큰 조직이죠. 제일 큰 조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주머니.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낭이에요. 그래서 모낭은 무슨 역할을 하냐 봤더니요. 모낭은 모근을 감싸고 있죠. 말 그대로 피부가 이렇게 구덩이처럼 들어가서, 모근이 뭐예요? 뿌리 근자를 써서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이죠. 그래서 표피가 피하 조직까지 움푹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땅구멍 하잖아요. 들어가 묻혀있는 형태로 피지선과 잇모근이 부착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피지선이 있고요. 잇모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관 모양으로 모근부, 모근부는 머리카락 뿌리 부분을 보호하는 자루 모양을 하고 있어 모포라고 하기도 하며, 몸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손과 발바닥에는 존재하지 않대요. 그쵸? 우리가 손과 발바닥에는 우리가 보면 털이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는 털이 조금씩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의 모낭에는 하나의 모발이 달려있기도 한데요. 3, 4개가 달려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모발 테스트를 해보면 5개까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낭 주머니에 하나 정도가 들어있고 얇으면요, 그거는 탈모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한 3개, 2~3개는 있을 거예요. 3개의 모발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있는 모발에 밀도, 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얼마나 숱이 많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숱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모낭은 우리의 모든 기관, 머리카락과 모든 기관을 다 묶어주는, 하나로 보자기로 다 쌓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모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조직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모구는 정구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모구라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공이 결국은 이렇게 파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모세포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파여서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모유두가 싹 들어가요.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모유두는 남고, 얘네들만 이제 세포 분열로 탈모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맞닿아 있는데요. 요 부분을 모구라고 해요. 그래서
모근의 아랫부분에 둥글게 부풀어 있는 부분을 말하며 모유두와 맞물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속이 빈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이제 모유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크기대로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모유두가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모발이 자라며 모모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있죠. 우리도 그 피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저층에 모든 세포들이 존재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뭐 유국층에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촉각세포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 그 약간 좀 말단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세포들이 있어요. 왜냐면 말단에는 이제 모세혈관과 맞닿아 있으면서 걔네들이 세포 분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 엄마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최말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모유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모근부의 가장 아래 중심 부위에 유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유두거든요. 그래서 위로 돌출되어 있고 모구와 맞물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이제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자율신경도 분포되어 있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제 그 털 세움근이 수축하고 이제 그러면서 털이 서고 소름이 돋는 그런 형태의 모든 세포들이 이 모유두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액순환이잖아요. 그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두피가 되게 얇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으로 내 머리를 눌러보면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탈모가 되게 진행된 대머리이신 분들은요, 아주 얇은 막으로 두피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쿠션감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모발이 지금 모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모근부가 없는 거죠. 피부 밑이 없는 거죠. 영양을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 곧바로 이제 모세혈관이 보이고 얇아지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돌고, 또 그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근막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살짝 옆으로 떼어내면서 그 안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이제 마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피 마사지. 그러니까 모유두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모유두에서는 세포 형성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죠. 모세혈관으로부터. 모발이 성장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모발은 생성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유두, 그러니까 탈모를 검사할 때 모유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그야말로 엄마 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탈모에 좋다는 뭐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을 투여를 해도요, 이미 죽어나간 세포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노화가 시작될 때 피부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 모발도 약간 가늘어졌을 때부터 약간 영양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근부에 우리의 피부 옆에도 이것도 피부다 보니 피지선이 있죠.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가 피부도 있지만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게 두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피지액도 있고 각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 안에 피지선이 옆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선이 옆에 분포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피부 부속 기관 배울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낭벽에 붙어 있는 기름샘으로 피지를 분비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요. 피지를 분비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피부에서는 피지가 가다할 때 우리가 여드름이 발생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네 균에 의해서. 근데 두피에는요, 피지가 많아지면 이제 과도한 각질과 비듬이 생겨요. 그게 이제 약간은 다른 기전이라는 거죠. 똑같이 피지 분비량이 많지만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피지는 피부도 되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두피는 그닥 자꾸 이렇게 두피는 아무래도 머리 털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다는 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적당량은 윤기와 유연성을 주지만 피부 표면도 부드럽게 해주죠. 그렇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비듬이 생기고 가각화가 생겨서 각질이 이제 떡비듬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지를 천연 연혈제라고 하죠. 그래서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모이스처 크림, 모이스처라이징 하는 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피지 성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크림을 바르는 건 그 속에 수분을 뭐 앰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투여한 다음에 영양크림을 발라서 피지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영양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렇지만 우리가 여드름 피부들이 어렸을 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되게 우울감도 많이 오고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손님들의 특징들이 보면요. 동안인 손님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여드름이 난 손님들이에요. 왜냐면 피지 분비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요. 피부가 탈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잘 안 늙어요. 잔주름도 잘 안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굵은 주름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만 피지가 많다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단락에 배운 그런 인모근이죠. 기모근, 우리 털세운근이라고 배웠잖아요. 소름을 돋게 하고 털이 서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인모근이 옆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모낭에 붙어 있으며 의지와 관계없이 운동하는 일종의 근육이다. 그걸 우리가 불수의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움직이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기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모근, 털세운근이 자극을 받으면 거기 모근에 있는 것들이 짧아지면서 올라오는 게 소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피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으나 추위와 공포를 느끼면 자율적으로 수축하여 털을 세우고 피부에 소름을 돋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속눈썹이나 눈썹, 코, 뺨, 입술에는 잇몸이 없대요. 우리가 놀랐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이 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몸에 있는 털이 서는 경우는 있지만 속눈썹이나 눈썹이 서는 경우는 없잖아요. 코털이 서거나.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분포하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잇모근까지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모든 세포들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딱 뽑았을 때 하얗게 나오는 머리카락 끝에 다 말단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모세포인데요. 이제 모모세포는 우리가 피부 공부를 했지만 그 섬유화세포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섬유화세포는 콜라겐도 만들고 어미세포잖아요. 그래서 뭐 엘라스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당류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모세포도 여러 가지 그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모모세포, 엄마세포라고 해서 모모세포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모세포는 모유들을 덮고 있는 세포층이래요.
그래서 모유두가 되게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여기를 또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층으로 끊임없는 세포 분열로 모발 생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모유두와 이거를 싸고 있는 모모세포가 죽는다면 이제 모발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도록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부드러운 남브러쉬 같은 걸로 꼭 두피 브러쉬를 해주고요. 또 손가락 끝으로 아로마 오일이라든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묻혀서 두피에서 약간 근막을 떼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머리 혈액순환이 의외로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모유두의 정점 부분에서는 모수질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모수질이 생기고 그 아래 부분에서는 모피질이 생기고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서는 묘표피가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카락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소관이 빈 가장 중요한 모수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게 모피질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바깥에 싸고 있는 게 모표피예요. 우리도 얼굴을 가장 바깥에 있는 걸 표피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머리카락의 형태인데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모수질을 만든대요. 모유두에서.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서 모피질을 만든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바깥 부분에서 머리카락에 껍질을 만든대요. 결국 뭐냐면 모유두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두처럼 생긴 게. 모유두가 없으면 머리카락을 생성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소세포. 색소세포는 멜라닌 형성 세포예요. 우리가 멜라닌 형성 세포는 피부의 색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멜라닌 세포는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색을 결정하는 것이 페오멜라닌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 있어요. 그래서 유멜라닌은 주로 흑인이나 동양인들의 모발색을 담당해요. 그래서 뭐 검은색, 뭐 흑인, 동양인, 검은색 머리를 담당하는 게 유멜라닌이고요. 이제 페오멜라닌은 노란색, 우리 왜 금발 있죠? 노란색이라든가 머리의 주색이 이제 조금 밝은 톤, 그런 서양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소 형성세포가 이제 머리카락의 색깔을 나타내죠. 피부와 다르게. 그래서 모발의 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색소 형성세포이다. 색소세포가 색소 형성을 멈출 때 모낭에 있는 모발은 하얀색을 띠게 된대요. 그쵸? 우리가 노화가 되면 멜라닌 세포가 점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근깨나 기미가 생기다가 60대 이후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생기기도 해요. 멜라닌 세포는 원래 피부를 보호하려고 생기는 거지 기미로 만들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하게 피부를 보호하고 떨어져 나가야 될 멜라닌 세포가 과도한 각질로 인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게 이제 기미다 보니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닌 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런 멜라닌 세포가 제일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점점점 하얘져서 이렇게 끝에서부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조금 이제 흰머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관부에 대해서 다음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모근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머리카락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모 간부라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 간부, 이거를 그냥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얇은 머리카락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유두에서 이제 뭐 모수지를 만들고 모피지를 만들고 묘표피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케라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그렇고 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뭔가를 붙여주는 이렇게 물질이 있어요. 우리 왜 각질을 서로 붙여주는 세포 간 지질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늘처럼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이 겉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모발을 보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와처럼 된 게 이렇게 다 까져 있거든요. 지금 이 묘표피라고 하는 것이 기와장처럼 이런 무늬로 되어 있어요. 마치 표피처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게 하는 거를 이제 간축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하면 이제 세포 간 지질, 이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단백질과 이제 지방과 이런 것들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나 단백질 흡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모표피, 아까 모유두에서 이제 모표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일 바깥 부분에서. 그리고 그 안쪽이 모피질이에요. 이렇게 기와장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생긴 게 모피질이고요. 이걸 모수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모수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모표피, 이 모표피를 또 세 가지 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에피큐티클, 엑스큐티클, 엔도큐티클, 그래서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제일 바깥층, 그 다음 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뜨죠. 머리카락이 상하면 이제 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전달락에 배웠던 그 모근에 있던 모모세포, 그리고 모유두,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겉표지를 이제 모표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표피는 모소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묘표피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 얼굴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것도 표피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는 이제 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의 층은 모발의 가장 바깥쪽에 딱딱한 경케라틴이래요. 경은 이제 딱딱할 경자거든요. 경케라틴 층으로 기와 무늬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쵸? 아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펌제가 이제 닿아서 상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푸실시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모수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와 무늬를 이루고 투명하며 여러 겹이 겹쳐져서 모발 내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여기도 큐티클도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층이 가장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표피는 모발 전체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5개와 15개 층으로 되어 있대요. 비슷하죠? 우리 각질층도 뭐 10개 층이나 20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름과 친화력이 강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름과 잘 붙는 거죠. 융화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약재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여 기계적인 자극에 약한 편이다. 이게 뭐냐면 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머리카락이 막 불거나 이러기 때문에 겉에는 이제 약간 그 유성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피부랑 마찬가지죠. 우리 피부도 약간의 유분감이 있어서 외부 물질이라든가 수용성 충분히 침투되지 않는 레인 저지막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두피에도 모발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지만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면, 뜨거운 기계라든가 이런 걸 대면 기름이긴 하지만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고데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머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계적인 자극에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펌제, 연모제 등의 화학약품과 드라이 세팅 등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모발 내부를 보호하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수성으로 되어 있다 보면 펌제나 연모제가 완전히 그 속 안에 있는 모수질까지 침투를 해서 그제 부서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머리가 많이 부서졌어요. 케라틴이 너무나 이렇게 들떴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들떠서 속 안에 있는 모피질이 드러나는 곳에 펌제나 염색제를 바르면요, 얘네들이 엄청 푸석해져요. 근데 겉에 얘네들이 유분막이 있어서 케라틴 구조가 유분막이 있어서 모발 내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성에 가깝거든요. 얘네들은 유성에 가깝고, 그래서 겉에는 살짝 유성으로 감싸 안아서 외부에 물이라든가 펌제라든가 화학약품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 파마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와해시키죠. 어떤 성분들이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면 두 번째 모피질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중간에 동그란 관 말고요, 그 외부 이렇게 이런 나무 토막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묘표피 안쪽에 위치한 모피질은 강도와 탄력성 그리고 모발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간 내부층으로 모발 대부분의 90%를 차지해요. 그쵸? 여기 육안상으로 봐도 대부분 모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색깔을 좌우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모피질에 이제 연모제를 바르게 되면 이제 머리 색깔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단단하고 그랬을 때, 양이 많을 때 피부가 탄력적이고 이제 모발이 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피질의 양이 적으면 머리카락이 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피질 층은 모발의 성질을 나타내는 탄력, 강도, 색상, 질감, 그러니까 모피질에 의해서 그 모발의 상태가 좌우된다고 보면 돼요. 90% 가까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질감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헤어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과 방추형 모양의 피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겉에도 우리가 단백질로 되어 있듯이 이 사이에도 이제 그 단백질,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질 세포 사이사이에는 간층 물질이 있어서 섬유와 섬유 사이를 연결시켜 준대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막대같이도 보이고 약간 벌집같이도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단면을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을 붙게 하는 간축 물질이 있어야 돼요. 피부도 세포간 지질을 통해서 각질 세포들을 다 붙여놓잖아요. 물론 나중에 떨어져 나가지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피부가 탱글거리고 또 모발도 탱글거리는 거죠. 우리가 피부에 세포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가 되게 건조한 것처럼 이것도 간축 물질이 어떤 머리카락의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표피가 친유성인데 반해 모피질, 그 안에 있는 피질은요 신수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 안에는 연모제를 발려서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경테라핀을 뚫고 들어오면. 그래서 뛰면서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 컬러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다. 그쵸? 친수성은 파마약이라든가 연모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파마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염색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속 안에 있는 모수질, 그러니까 속 안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빨대처럼 생긴 거, 그걸 모수질이라고 하는데요. 모수질은 모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발에 따라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예. 그래서 모발이 매우 가는 금발머리에는 전체적으로 모수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굵고 거친 모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수질이 있는 게 좋겠죠. 이 모수질은 그 모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줄기가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어떤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힘이 없고 머리카락의 색깔이 약간 연한 색깔이고 또 파마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다. 굵고 거친 모발이 오히려 파마도 잘 나오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수질에는 크고 작은 공동, 공동이 뭐냐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펌제나 열이나 연모제에 되게 취약한 거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모수질층이 두꺼워서 보온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람의 털은 너무나 솜털 같지만 동물의 털은 되게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강아지나 이렇게 보면 고양이나 보면 밖에서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뛰어놀고 별로 추위를 많이 안 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모수질의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머리카락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수질로 되어 있고, 이 모수질은 동물에게는 더 굵고 더 넓어서 보온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은 비어 있는 형태고요. 그 옆으로 이제 모피질이 이제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이제 간축 물질이다. 그런 다음에 체외벽을 싸고 있는 표피가 이제 묘표피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는 딱딱한 단백질 케라틴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케라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발 샴푸라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큐티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발의 주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먹는 것이 모발 영양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모발의 주기. 그러니까 모발의 주기는요, 우리가 우리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피부는 28주기를 통해서 각질 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28일 후에는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그 피부의 주기라고 한다라면, 이 모발의 주기는 28일보다 훨씬 길죠. 왜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그렇게 28일 만에 빠져나간다면 머리가 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 보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주기를 보면 성장기라고 해요. 계속 자라는 거는 2년에서 7년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자가 조금 더 길어요. 남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이 성장기가요 3년에서 5년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4년에서 6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년에서 7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더 많은 이유가 성장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도 더 길고 긴 상태로 오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인생을 모발에 성장시키는 성장기 단계, 그리고 성장기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성장을 멈추고 이 모구부가 축소하는 시기를 이제 퇴행기라고 해요. 그리고 모유두, 여기 있지, 조그만 모유두, 얘네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섬유화 세포처럼 엄마 세포기 때문에, 엄마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끼를 낳아야 돼요. 또 다른 머리카락을. 그래서 얘네들이 딱 떨궈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모유두가 활동을 멈추고 모발을 두피에 머무르게 하긴 하지만 이제 휴지기 상태다.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세포 분열을 하는 모유두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모유두가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모발을 발생시켜서 탈모시키는 시기를 이제 발생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성장기는 2년부터 7년,
그리고 퇴행기. 퇴행기는 축소하는 시기. 이제 모고부가 축소하면서 이게 모유두랑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한 2, 3주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머리가 보통 여자들이 6년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머리가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는 빠지고 우리가 15만 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자라고 누구는 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 머리가 뭐 끝까지 자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지기를 거치면 한 5개월 정도 사이에서 머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한 4에서 6년이 자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성묘가 자라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밀어내고 얘가 이제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모유두는 여기 딱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아기를 만들어서 이제 모발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모발의 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발의 성장기, 처음에 성장기는 이제 뭐 3에서 6년이기도 하고 길게는 2년에서 7년이 보지만 여자의 성장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기는 모발 전체가 성장하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는 신속하게 유사분열을 진행시켜 신체 어느 세포보다 빠르게 생산해낸대요. 그쵸? 아까 보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이렇게 모근이 자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수명은 3년에서 6년이며 전체 모발, 우리가 보통 15만 모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약 88%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가 길게 자라는 한 90% 정도에 되는 것들이 다 성장기에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조그맣게 솜털처럼 나는 거는 다시 성장기를 갖는 그런 모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모발은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성장에 이제 음식물, 호르몬, 비타민 등의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퇴행기예요. 이거는 조금 그림을 간단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유두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모유두를 말하는 건데요. 성장기가 끝나고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쵸? 그대로 모발이 들어가 있죠. 대사 과정이 아주 느려지고 안 하기도 하는 시기를 이제 퇴행기라고 해요. 그래서 퇴행기에는 케라틴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모유두와 맞닿아 있지 않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는 모유두와 맞닿아 있지 않고 여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세혈관도 여기 조금씩 다 있죠. 그래서 퇴행기의 수명은 3, 4주이며 현재 모발의 1%에 된대요. 이제 빠지려고 준비하는 게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이러면 빠지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퇴행기의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구부가 수축하여 모구라고 했죠. 우리 아까 사실 이게 정확한 그림은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얘랑 맞닿아 있는 게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모구가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 났던 게 맞물려 있던 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모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축하여서 모유두로 나누어지죠. 모유두는 여기 있고 얘랑 나누어지면서 모낭에 들렸어야 위쪽으로 올라간대요. 아직까지는 모낭이 얘네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지기 떨어져 나갈랑 말랑 하는 휴지기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제는 3분의 1 정도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뭔가 자극을 주거나 하면 쉽게 빠지겠죠. 그래서 휴지기는 퇴행기 이후에 활성이 없는 아예 수포 분열을 하지 않는 시기로서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가 위축되면서 활동이 멈춘대요. 얘네가 일단은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얘네랑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모발에 모유두가 위축되고 모낭은 차츰 쪼그라들며 모근은 위쪽으로 말려 올라간다. 사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안 달려 있지만 원래는 여기 모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낭이 잡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모낭이 여기서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그매지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위쪽으로 얘네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탈모를 갖고 계시는 아버님들을 보면 털구멍이 되게 안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위축돼 있거든요. 이미 위축해서 위로 올라오고 털구멍이 되게 조그매서 얘네들을 밀어버려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탈모의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은 머리를 감을 때나 빗을 때 두피에서 떨어져 나가고 모모세포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죠. 모모세포는 버려지지 않고 다시 떨어져 나갔잖아요.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 모발을 대체시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 모발과 기존의 모발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휴지기고요. 이제 마지막 발생기, 다시 성장기인 거죠. 사실 여기서 다 끝나는 건데 다시 이제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에서 잇목은 근처까지 올라갔던 모낭이 진피 내에 있는 모일까지 다시 내려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구멍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땅구멍이 이렇게 있다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네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작아져요. 땅구멍이. 그리고 머리카락을 빼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모모세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생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공구멍, 땅구멍이 이렇게 깊어졌다가 얕아졌다, 깊어졌다 얕아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유두와 모구부가, 그러니까 모유두 요거랑 모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모발을 형성한대요. 또 다시 여기가 이제 맞물려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형성하면서 기존의 모발을 올려 탈모시키는 시기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 지금 현미경으로 그린 거를 살짝 이미지화한 형태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으면 이 하얀 부분이 나오죠. 이게 지금 모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3년에서 5년의 주기를 하고, 여기 보면 피도 살짝 보이죠. 근데 보면 여기가 왜 모구가 두 개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발생기인 거예요. 얘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새로운 게 여기 무쇠혈관에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들이 이제 생기겠죠. 모구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게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발에 대한 이제 영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영양부터 끊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발에 대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발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거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타민 제제를 복용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또 뭐 간단한 샤폰법이라든가 마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모자르긴 한데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발에 대해서 책에 있었지만 선생님이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모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부 관리를 할 때, 전신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모발까지, 모근까지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벌써 10주차죠. 여러분들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마음 편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행복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열악한 곳에 가서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11월 달은 바쁘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거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